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기반의 쓰레기통을 만들고 있는 슈퍼빈의 선장 김정빈입니다. 그, 이런 발표를 이제 항상 마지막까지 기다리면 이렇게 몸에 에너지가 다 소진되는 상태에서 올라와서 약간 힘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강렬한 소명감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직면하고 있고요. 이런 저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세상의 많은 변화는 어쩌면 우리 이전의 선배님들이나 부모님들이 경험해보지 못하셨던, 그래서 과거의 어떤 지식과 경험이 생각보다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효과적이지 않은 어떤 새로운 이제 질서가 저희 사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표적인 영역이 아까 처음 발표 기조 연설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노약자,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제도 있고요. 뭐 교육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슈퍼빈이라는 회사는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기술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직면한 어떤 폐기물의 문제, 쓰레기의 문제를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영국 그 생태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올해의 이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의 그 쓰레기 더미에서 먹이를 찾고 있는 코끼리떼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구 환경 내에 인간에 의한 쓰레기에 의한 폐해는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들에게 매우 심각할 만큼 어떻게 하면은 위중하다는 표현이 늦을 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요. 사실 이런 문제는 돌고 돌아서 동물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도 그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다른 생명들과 공존을 하는 이상 인간이 만들어낸 저희 인류가 만들어낸 어떤 피해는 인간을 제외하고 발생할 수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이런 환경이 주어지고 있고 관찰되고 있는 현재 시점은 저희들에게 매우 중요한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의 방향을 재설정하거나 또는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기존의 기축기업들이 하지 못했던 역할론을 부여받는 그런 새로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유엔의 SDG 아젠다라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요. 15년 동안 연구가 되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 지구 생태계를 이제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려면 17개의 새로운 질서와 규약을 우리 지구 생태계가 받아들여야 된다. 특히 인간 중심의 모든 산업 활동과 사회 활동이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굉장히 총론적인 선언이었지만 이 총론적인 선언이 오늘 이제 이런 컨퍼런스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ESG 또는 뭐 소셜 임팩트 또는 CSV 뭐 소셜 밸류 이런 부분에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들에 대한 어떤 그 명분을 주는 중요한 이제 근거가 됩니다. 이런 이제 17가지 아젠다가 왜 필요하게 됐냐면 사실 지금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환경의 문제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기후 위기의 문제들은 인간이 일부러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나 저희들이 환경을 훼손하기 위해서 의도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때부터 인간은 많은 에너지를 거대한 용량으로 쓰는 기술을 갖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를 살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화를 거치면서 저희는 더 편안하고 더 풍요로운 세상을 이제 영위하는 이전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 풍요롭고 더 편안한 세상을 이제 저희가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지금까지 해왔던 저희들의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선형 경제의 임계점의 끝을 보여주는 현상이 현재 환경의 문제 그리고 기후 위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SDG 아젠다나 또는 이제 저희들이 많이 요즘 많이 듣고 있는 재생에너지 그리고 이제 뭐 순환 경제 이런 것들이 바로 현재 저희 인류가 그 석탄을 쓰기 시작하는 그 산업혁명 이후부터 발전해온 과학기술과 경제 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전환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거대한 논의에서 저희는 기업들이 이 세상에 제공해야 되는 CSR의 중요한 단초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게 리니어 이코노미, 즉 저희가 이제 화석 연료를 발굴해낼까 채굴해내거나 또는 저희가 어떤 제품을 만들면 그거를 사용하고 반드시 폐기하는 경제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입버릇처럼 쓰고 있는 재활용은 결국은 생산하거나 채굴한 자원을 사용하고 폐기하는데 그 사이에 조금 뭔가를 더 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폐기가 됩니다. 근데 지구 생태계가 지금까지 지속해온 방식을 벗어나서 지속 가능한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서큘러 이코노미를 설계해낸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런 서큘러 이코노미는 불행히도 또는 다행히도 우리 인류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공동체 질서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재생에너지, 영어로는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과학기술 컨퍼런스다 보니까 재생에너지에 관련돼서 또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창업을 하신 분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갖고 계신 분 또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풍력, 수력, 태양열 같은 리뉴어블 에너지가 각광받는 이유는 정말로 이것이 원자력 에너지나 석탄, 석유화학 에너지보다 우월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고 리뉴어블하기 때문에 각광을 받는 거고요. 원자력이나 석탄, 석유, 화학을 지금 당장은 대체할 수 없지만 이 리뉴어블 에너지가 현재 지구 생태계 에너지의 기축을 바꿔내지 않으면 저희는 내일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얼마 전에 남극에서 여름이었죠. 7월 달에 온도가 20도까지 올라가면서 남극의 온도가 20도까지 올라가면서 펭귄들이 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더 진행되고 난 다음에 석탄, 석유, 화학 에너지의 의존도를 줄이겠다라는 것은 더 큰 대가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리뉴어블 에너지가 비효율적일지라도 무언가 선형 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에너지로 대안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순환 경제를 완성하고 과학 기술이 접목돼야 되는 또 하나의 영역은 재생 소재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순환 경제에 대한 완성은 환경 산업에 대한 완성을 어느 정도의 어떤 적지 않은 완성도를 의미하게 되고 그건 에너지 부분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이 동시에 고려가 돼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이제 SNS에서 많이 바이럴되고 있는 아디다스의 운동화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계시는 운동화가 하나의 소재입니다. 그래서 다 신고 나건 다음에 더러워지거나 버릴 때가 되면 저거를 그대로 버리면 아디다스는 저걸 그대로 회수해서 다시 갈아서 똑같은 운동화를 다시 만듭니다. 100% 리사이클업을 한 거죠. 근데 저게 오늘 아이디어가 있어서 내일 나온 게 아니에요. 지난 6, 7년 동안 천문학적인 R&D 비용이 들어가고 하나의 소재를 개발해서 그 소재를 갖고 신발을 만들고 상품화할 수 있으며 그것이 다시 회수될 수 있는 채널을 설계한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자금이 투여가 됐습니다. 올해 출시됐던 나이키 운동화입니다. 보통 나이키 신상 제품보다 2배 이상 비쌌는데 한 달 만에 매진이 됐고요. 솔드아웃이 됐고요. 폐기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에 대한 이제 저보다 먼저 발표하신 발표자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이런 폐기물을 다시 사용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 소비, 그러니까 가격이 2배가 비싸도 내 소비가 더 이상 이 사회의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거를 통제하고 싶은 저희들의 본질적인 욕구가 이제 상품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시대로 저희가 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슈퍼빈에도 얼마 전에 유한 킴벌리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한 킴벌리는 미국의 킴벌리 클락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유한 양행과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한국에서는 유한 킴벌리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킴벌리 클락이 아이들이 쓰고 버린 기저귀를 모아서 다시 펄프로 만들어서 기저귀를 생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유한 양행도 그거를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슈퍼빈이 기저귀를 모아줄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이디어는 없는데 그런 이제 머티리얼에 대한 소재에 대한 이제 재활용 측면에서는 함께 연구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리니어 이코노미에서 서큘러 이코노미, 즉 선형 경제에서 순환 경제로 전환되고 있는 시도들이 이제 기업들에서 일어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유럽에 가시면 그러니까 콜라나 이제 에비앙 음료를 드시게 되는데요. 그 음료병은 그 각 음료를 만드는 회사가 그 용기, 그 음료를 담는 용기를 2025년, 빠르게는 2025년, 늦어도 2050년까지는
전체를 다 리사이클 페트로 만들겠다. 즉 재활용 쓰레기로 용기를 만들겠다고 비전을 선포한 겁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많은 화장품 회사들이 화장품 용기를 공급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을 때 폐플라스틱을 반드시 섞어야 됩니다. 그거를 의무 규정화하고 있는데 글로벌 리더십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그 비전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저희의 슈퍼빈이라는 회사의 이야기가 조금은 이제 소개가 되면 작은 스타트업이지만 어떤 기술을 갖고 있으면 이 거대한 생태계 내에서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실제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저희가 경험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저희는 로봇공학 회사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인공지능 데이터를 만들고요. 알고리즘을 개발하며 인공지능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작동되는 학습 머신러닝 서버를 직접 설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지능 기술이 디지털 장비에 장착되고 디지털 장비가 자동화 설비를 움직이는 디지털 디바이스와 자동화 설비까지 저희들이 제작을 직접 합니다. 동시에 저희는 디자인 회사이기도 합니다. 즉 진보된 과학기술이 세상의 문화를 바꾸거나 문명을 바꾸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물론 과학기술이 아주 우월하면 뭔가 영향은 주죠. 하지만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기존의 세상과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세상에 기여를 하려면 그 기술을 가지고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가치를 세상이랑 소통하는 법을 가져가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엄마 아빠랑 대화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기업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업이 갖고 있는 과학기술이나 마케팅 역량으로 세상을 가리키려고 하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스타트업도 삼성전자나 또는 현대자동차의 기술력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스타트업도 대기업이랑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내가 우월하다기보다는 그 스타트업이 그 기술로 세상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통의 방법을 발전시켜야 되고요. 저희는 그거를 디자인의 언어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자인의 이미지와 디자인의 영상과 공간의 어떤 연출을 통해서 저희 기술이 이제 세상에 주어지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저희는 생활 쓰레기에 집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버리는 분리 배출하는, 정확히는 분리수거가 아닙니다. 분리 배출하는 쓰레기들이 실제로 이렇게 수거통에 들어가면 어느 한순간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재활용이 될까? 저는 창업하기 전에 철강회사 CEO를 5년 동안 했고요. 저희는 철을 포스코에서 사갖고 왔습니다. 포스코에서 사갖고 올 때 성분이 규격보다 조금만 어긋나도 저희는 가격을 깎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모아진 폐기물들이 소재로서 가공의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저희 회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세상에 뭔가를 어필하고, 그러니까 호소하기보다는 세상이 변화하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본인들의 어떤 위치를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슈퍼빈 같은 경우는 선형 경제라고 얘기해서 생산되고 소비되고 폐기되는 이 선형 경제가 어떤 새로운 환경에 의해서 순환 경제가 형성되고 있고 그 순환 경제 속에 과학기술과 디자인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영역을 탐색하고 거기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슈퍼빈은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실제로 버려지는 폐기물 쓰레기가 폐기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그거를 자원화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그 적합 여부를 비전 기반의 카메라 영상 기반의 알고리즘이 해독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가공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걸 개인들에게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는, 즉 각각의 디지털 장비들이 생활 폐기물을 버리는 소비자들과 폐기물을 돈 주고 사는 거래를 형성시킵니다. 그렇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버나 다양한 과학기술이 필요한데요. 이 많은 과학기술들이 그럼 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상에 있는 과학기술들이나 상용화된 기술을 접목하면 됩니다. 그거를 접목해서 어셈블해서 하나의 완성체를 만드는 과정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술을 편집하고 응용하고 다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질서나 세상이 원하는 가치가 어떤 형태로 진화하고 변화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 단초가 보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단말기, 자판기 형태의 기계를 개발해서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저 기계가 저희 서버랑 통신을 하면서 사람들이 폐기물을 저 기계랑 거래하면서 팔 수 있도록 시장에 이 기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기계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건 페트병인데 라벨도 있고 뚜껑도 있어. 근데 물도 들었네? 야, 이거 리젝이야. 그리고 물 빼고 다시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제 유리병이 들어와요. 근데 유리병은 재활용이 안 돼요. 아시겠지만. 모르실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유리병이 페트병이랑 아주 유사하게 생겼지만 이건 유리병이야. 그러니까 우리 병은 안 모아요. 이렇게 이제 기계가 사람이랑 소통을 합니다. 이런 기계들을 저희가 지금 전국에 160대 정도 지난 2년 동안 이제 사업을 하면서 확장 공급을 했고요. 내년 한 해 동안은 욕심을 좀 낸다면 지난 2년 동안 160대 정도가 설치됐다면 내년 한 해 동안 추가로 한 1000대 정도의 운영 규모를 확보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사회에서 중요한 하나의 단초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기계를 놓고 저희가 서비스를 하면 우리 같은 대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많이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쓰시는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셨어요. 그분들이 시장에서 또는 도로에서 거리에서 쓰레기들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모아오시고 그걸 저희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기계도 쓸 수 있고 이 기계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물류망을 이용하면 이분들이 모은 물량을 별도로 또 저희가 구매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당신의 노동을 공급해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수집해서 저에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시켜서 지금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오는 거는 돈을 주기 때문이죠. 이거는 굉장히 귀한 자산이 돼요.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활용해서 모은 폐기물은 중국에 판매하고 저희가 써야 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구조입니다.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일본의 폐기물 수입을 저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쓰레기가 다른 쓰레기랑 혼입이 되면 재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쓰레기 물류 차량들은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폐기물을 같이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만의 쓰레기를 저희가 물류를 할 수 있는 물류망을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이제 각 거점별로 저희들이 수거한 저희 로보틱스 제품들이 사용자들로부터 돈을 주고 매입한 쓰레기들을 각 권역의 창고로 이동을 하고 그 물류 차량을 저희가 직접 소유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전국망을 지금 확보해 가고 있고요. 이 권역에 대한 거점 확보도 계속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폐기물을 회수하기 위해서 디지털 장비들을 공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밌어해요. 그러니까 쓰레기도 돈이 되는데 재활용도 재밌네.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러 오는 공간을 저희가 예쁘게 데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재활용에 참여하는 즐거움과 만족도를 높여주고 그렇게 참여하러 온 아이들에게 경험적으로 재활용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배가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정 학교에서 교육하는 교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느껴가면서 일종의 하나의 문화가 형성이 되면 언젠가는 이들이 성장했을 때는 정말 소각 매립해야 되는 쓰레기와 재활용되는 쓰레기를 교과서나 어떤 팜플렛을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제 디지털 장비들이랑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완성하고자 하는 마지막 단계가 가공입니다. 즉 저희가 선별해서 모은 폐기물들이 실제로 현재 시장에 있는 폐기물 가공 회사에 들어가면 다시 중국산용 폐기물 가공 제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세상에 없던 폐기물을 받아들여서 이 폐기물이 가공된 거를 롯데케미컬, GS칼텍스 또는 SK케미컬이 사갈 수 있는 산업 소재로 만드는 게 저희 목표고요. 실제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폐기물 가공업체 제품이라면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게 왼쪽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저희가 국내에서 실제로 만들어내도록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이 공장을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바로 저희들이 분리배출한 폐기물이 가공되기 전 단계 소재의 모습이고요.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저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매입한 것과
디지털 장비들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산 폐기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도시 안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기물이 이 도시를 벗어나서 지구 생태계에 있는 다른 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것을 저희가 정의한 CSR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부산에 이제 스마트 빌리지라고 스마트 시티에 제공되는 첫 아파트 단지에 저희가 전체 폐기물을 디지털 장비로 통제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작업을 함께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는 CSR이라는 게 그냥 선한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업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고 그 기업의 역할을 해내면서 사회에서 자본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저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는, 즉 매출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즉 기업의 활동과 사회적 역할론이 동일시되는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고 그게 바로 지금 스타트업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대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슈퍼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